저희 상대방 같은 경우는 청구 금액을 잘못 정하는 바람에 11억 1천만 원 정도를 패소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를 답변하고자 합니다. 소송 비용 관련 쟁점입니다. 보통 민사사건 의뢰하실 때 변호사님, 제가 이거 나중에 사건 이기게 되면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 다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변호사 비용을 자기가 1억을 썼더라도 이걸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럼 통상적인 민사사건은 어떠냐? 민사사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승소를 하게 되면은, 전부 승소를 하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승소를 하게 되면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변호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냐?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변호사를 썼어요. 근데 청구 금액이 5천만 원짜리 청구 소송을 하는데 1억짜리 변호사를 썼습니다. 그럼 1억을 다 받을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소송 비용 산정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청구 금액에 따라 가지고 책정하는 변호사 비용이 있습니다. 계산식은 복잡한데 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뢰인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청구하는 금액에 0을 하나 떼면은 법에서 인정하는 소송 비용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약 3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300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300만 원 정도가 변호사 보수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소송 비용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변호사 비용이랑 또 뭐가 있냐? 인지대가 있어요. 이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죠. 인지대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상대방한테 송달해야 되잖아요. 송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나 여러 가지 소송을 하게 되면은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다쳐가지고 이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신체 감정이라든지 의료기록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게 적게는 한 3, 40만 원이 들어가고 많게는 몇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축물 관련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돈 1,0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거까지 해서 인정되는 게 소송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소송 비용을 또 말씀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소송 비용이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청구했는데 10억에 대한 소송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10억을 청구했는데 1,0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9억 9천만 원은 패소를 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그러니까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고작 1,000만 원을 받는데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하는 소송 비용은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실 때 청구 금액을 적절하게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련의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플랜트 하자 관련 소송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피고였고 시공사였고 원고는 이 공사를 의뢰한 측이었는데 이 플랜트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총 청구 금액이 1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운이 좋게 방어를 잘 해가지고 인정되는 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9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상대방 같은 경우는 청구 금액을 잘못 정하는 바람에 11억 1천만 원 정도를 패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송 비용을 저희가 정확히 산정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소송 비용이 몇 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감정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도 이 변호사 보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선임료는 다 보존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저희 상대방은 대형 로펌에서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청구 금액을 갖다가 많게 잡다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이 끝날 쯤에 되면서 청구 취지 변경, 그러니까 여기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놓치시다 보니까 패소 부분이 너무 커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많은 소송 비용이 인정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민사소송 한창
진행 중이시거나 진행이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소송이 진행 중이시라고 하면은 끝날 때쯤에는 담당 변호사님한테 청구 금액이 제대로 측정이 됐나, 알맞게 책정이 된 건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재판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 금액을 많이 가져갔다가는 나중에 소송 비용으로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송이 끝나신 분들은 이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판결이 나오면은 소송 비용은 알아서 정리가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판결이 확정이 되고 끝나면은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라는 거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1심 법원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지출하셨던 변호사 비용도 보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